다 우셨거든요. 아니면 뭉클 울컥 하셨는데 저도 좋았지만 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저희 그 책방에서 약간 T 감성을 갖고 계신 고진님이 계시는데 고진님과 번개 맞아서 영혼이 맡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책다방 예린입니다. 오늘은 책방 손님들이 뽑은 2025년 올해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현님은요, 정여울 작가님의 데미안 프로젝트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유는 45년 동안 진짜 좋은데 왜 좋은지 몰랐던 데미안을 정복시켜줘서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도 데미안 되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데미안 책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닙니다. 싱클레어가 주인공이에요. 데미안을 정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보현님처럼 좀 시원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범찬님은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입니다. 빌 게이츠도 추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추천해주신 이유는 인간 본성의 잔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역사와 분석,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보적 감소세를 시간, 나라, 종교, 과학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어서 추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책이 진짜 두꺼운 벽돌책이거든요. 그래서 책방 사람들은 이게 핑크색 표지라서 분홍 뚱뚱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벽돌책 깨기를 하자. 그래서 이번 추석 때에는 저희가 사피엔스를 다 같이 읽었었는데 이게 한 1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설날엔 이 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뭐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자극적이고 두꺼운 책에 비해서는 잘 읽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세 번째, 창민님은요, 멜 로빈스의 레떼미론을 뽑아주셨는데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나의 시간, 감정, 선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내버려두라. 그리고 내가 하자.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레떼미론 읽으면서 많이 좀 놓게 됐거든요. 제가 요즘에 F 감성에서 T로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원래 눈물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 눈물이 좀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레떼미론을 읽은 이후로 좀 내버려두기가 됐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뭔가 이것도 내 탓 같고 저것도 내 탓 같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이것도 신경 쓰이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번째, 소라님은 고명재 작가님의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를 꼽아주셨고요. 이유는 모든 게 지쳐있던 이 시기에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슬픈데 슬프지 않은 힘이 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감사하고 제 주변을 더 애써 세심하게 바라보라고,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 책이 그 문제의 T와 F 사건의 시발점이 된 책이었는데요. 고명재 시인님의 이 책을 읽고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한 6명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우셨거든요. 아니면 뭉클 울컥 하셨는데 저도 좋았지만 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저희 그 책방에서 약간 T 감성을 갖고 계신 고진님이 계시는데 고진님과 번개 맞아서 영혼이 맡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다들 이 책은 좀 내가 팍팍한 일상에서 읽기보다는 밤에 감성을 좀 느끼고 내가 여유가 있고 틈이 있을 때 더 이 감수성을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책이고요. 다섯 번째가 마침 고진님인데요. 오정미 작가님의 내 모든 것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꼭지 한 꼭지마다 담긴 누군가의 삶들과 작가의 깊고 깊은 사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한 편의 영화라면 어떤 서사시가 쓰여지고 최종 엔딩은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한번 리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많은 꼭지들 중에서 봄의 마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런 영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올해의 책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6번째, 진키님은요,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이유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열린 사람이라 믿어왔던 나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이라는 말로 넘겨왔던 말과 행동 속에 무의식적인 차별이 숨어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말하기 전, 쓰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와, 나는 진짜 선량한 차별주의자도 아니었구나,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나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별주의 시선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나의 시선을 확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7번째, 수경님, 정혜윤 작가님의 삶의 말명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알을 통해 삶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갈 수 있도록 손에 연필을 쥐어준 책입니다. 저는 여러 갈래 길이 나 있는 복잡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있는 곳에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그곳에 선명한 길을 내고 싶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들과 손잡고 걷다 보면 사랑이 깃든 따뜻한 이야기가 머무는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말명은 고진님이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았던 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삶의 말명을 읽고서 정혜윤 작가님께 많이 빠지는 책이거든요. 정혜윤 작가님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8번째 책은요, 미나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임지은 작가님의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이유는 속으로 내지른 무수한 비명이 노래가 되기까지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임지은 작가님이 쓰셨다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쑤었다는 이야기라도 사서 읽을 것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미나님은 단어책에서도 안녕 책다방과 인연이 있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아주셨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특히 낙차라는 꼭지를 읽고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진짜 밑줄 파티였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책에 가까운, 그리고 작가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9번째는 혜인님이 고민 하시길래 그럼 2권 추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2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혜윤 작가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유는 모든 문장이 따스하고 울림을 남긴 책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에 대해 돌아보면서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좋아했던 문장으로는 Still Beautiful은 변주가 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났어도 아름다운, 슬프지만 아름다운, 더덥지만 영원한, 슬프지만 기쁜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번째로는 백수린 작가님의 봄밤의 모든 것입니다. 이유는 상처를 안고 보듬으며 다시 또 살아가려는 희망을 보여주는 여러 단편들이 모두 좋았어요. 그 중에서 봄밤의 우리를 가장 좋아했는데 귤, 낑깡이를 읽고 괜찮다고 넘기던 것이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지속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문장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존재가 죽어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달이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이 청량한 밤하늘과 하얀 달이 떠오르면서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포근하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던 날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다 같이 눈물 파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백수린 작가님 저도 참 많이 좋아하고 특히 봄밤의 모든 것은 제가 백수린 작가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편집입니다. 사실 사계절 내내 읽어도 좋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겨울이 끝나가는 봄이 막 시작될 쯤 읽으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려봅니다. 10번째는 슬비님이고요. 유수경 작가님의 상처의 쓸모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유는 본인과 그리고 또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 내어 쓰신 내용들이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아팠지만 남은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토크에서 언급해주신 위로의 방법이 생각나요. 그냥 일상의 안부를 물어봐주자. 이 책은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라난 어른이 어떻게 나의 상처를 마주보고 어떻게 보듬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마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라서 너무 좋았고, 작가님의 이야기이자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엄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싶은 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은 책방 손님들이 꼽아주신 올해의 책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올해의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도 궁금하고, 다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라도 틈을 내서 독서를 하신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 한 해 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